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영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G7 정상회의 참석 뒤에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페인 등 유럽 2개 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건데요. G7 정상회의 초청 의미에 대해서 이번에 함께 유럽 순방에 동행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윤건입니다. 네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이 영국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작년에는 미국이 의장국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는 못했지만 작년에도 초청을 받았고 이번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 초청 받은 거. 일단 기분은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미는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이 넓어지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G7 정상회의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7개 선진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중견국들이 최근에는 G20 회의에는 참가하고 G7 정상회의에는 초청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20을 넘어서 G7 국가들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라는 것을 좀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올해 이탈리아를 앞지르면서 G7 국가에 진입할 걸로 전망됩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는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 이번 정상회담 참여는 세계 변화를 주도하는 당당한 주체로 우리 대한민국이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평가를 주셨는데요. 네. G7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13일까지 열리죠. 문 대통령이 보건, 경제, 환경 이렇게 3개의 세션에 참석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세션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 세션인 보건 분야 세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백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구의 5분의 1이 1,0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개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워낙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부족한 백신 위기를 글로벌 보건 시스템을 통해서 좀 총체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논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 지난 한미 정상회담의 글로벌 백신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백신 생산 허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소개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보건의료 세션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과학에 기반한 팬데믹 대응을 강화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즉 예.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팬데믹 상황을 극복해 가자는 건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역학조사나 접촉자 관리 시스템 등은 모두 데이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정상들이 이런 대한민국 사례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소개되고 공유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 방역을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겠군요. 네,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지금 G7에 포함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일 아니면 한일 정상회담이 혹시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 청와대는 그렇게 일정을 잡은 거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네. 잠깐이라도 약식으로라도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주최국인 영국과 호주, EU 등과 양자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한일 정상회담 경우에는 협의된 건 없습니다. 다만 다자회의 특성상 이 프로사이드라고 불리는 약식 회동이 있습니다. 예. 다자회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잠시 나가서 복도에서나 또는 차담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동성이 크고 현지에서 조율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만남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 한일 회담이 좀 불발이 되더라도 네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3국 공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정상이 만날 거다 이런 견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역사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동북아 평화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정부의 편향된 역사인식과 행동
중국에서 비롯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G7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1일부터 그러니까 13일까지 4일간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 전에 지난 9일에 정의용 부장과 장관과 왕이 부장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G7 직전에 통화를 한 거라서 미국에 대한 뭐 동맹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한 비판을 좀 한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모습에 대해서 견제를 한 듯한 통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G7 공동 성명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동맹 국가죠. 처음부터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 상황에서 우리에게 너는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라고 묻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이고요. 네. 어쩌면 몇 년째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정부는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적절한 무게 중심을 잘 잡아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예. 최소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그런 기조들을 지켜나갈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모두 자국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역시 당연히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행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네네. 이분이 자국 영토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 정부가 IOC에 중재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본의 태도도 그렇고요. IOC 태도도 둘 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일본의 경우에는 외교의 기본은 물론 올림픽 정신조차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단적인 예로 우리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에 표시된 독도 표시를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예. 국제사회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올림픽 정신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모습은 말 그대로 삼류국가 딱 그 자체입니다. 예. 예. 또 아울러서 일본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IOC 태도 또한 너무 실망이고 예. 유감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주장을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에게 옮기고 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네. 앞서 예를 들었던 평창 때는 IOC가 우리에게 삭제 공고를 했습니다. 왜 평창 때는 삭제 공고를 했고 지금은 가만히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요. 예. 심지어 2012년 기억하시겠지만 런던 올림픽에서 축구대표팀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표로 퍼포먼스를 했다가 진상조사 받고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 IOC는 올림픽 정신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G7에 참석한 이후에 오스트리아 또 스페인의 국빈 방문으로 가서 정상회담을 또 하잖아요. 네네. 여기에 그 의원님이 동행하게 되는데 네.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까요?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G7 정상회의에 관심을 두지만 예.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의 경우에도 외교적 성과가 상당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오스트리아는 1892년 조선시대의 수교를 맺은 이후에 129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 방문하는 것입니다. 예. 오스트리아는 영세 중립국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외교 영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수도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뉴욕, 제네바와 함께 세계 3대 기구 소재지입니다. 특히 IAEA라든지 CTBTO라든지 군축, 핵 비확산 관련 국제기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예. 이번 대통령 순방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 스페인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건설 강국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건설 수주 금액으로 보면 전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는 6위인데요. 한국과 스페인 모두 건설 산업 강국인데 이 둘이 힘을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실제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까 제3국의 공동 진출한 한국과 스페인이 힘을 합쳐서 공동 진출한 실적이 올 5월 기준으로 162억 불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해서 건설 산업이라든지 전통적으로 강한 관광 산업 등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기분 좋은 결과를 잘 갖고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